안녕하십니까. 스페인어 하는 아저씨 프로페노입니다. 이제 문쌤의 종합 스페인어 문법 세 번째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스페인어 시험에서 가장 문제를 내기 좋은 두 개의 동사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의 동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영어로 좀 표현하자면 둘 다 비동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동사의 용법이 두 개의 동사를 갈라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르 동사하고 에스타르 동사. 자, 이걸 어떻게 구별하냐면, 자, 세르 동사는 기본적으로 정의하거나 정체를 밝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여기다 하나를 더 보태서 묘사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스타르 동사는 주로 하는 역할이 뭐냐면 현재의 위치를 표현해주거나 현재의 상태를 표현해주거나, 물론 굳이 현재의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개념은 위치와 상태를 이야기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자, 동사 변화는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교재의 저 뒷부분에 보면 모든 동사 변화들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참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자, 세르 동사. 아까 뭐라 그랬죠? 정체를 밝힌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체를 밝힌다는 건 뭐냐? 무엇이다라고 정의해 주거나, 얘는 어떤 내용이다라고 설명을 해 주거나, 좀 전에 방금 이야기했죠? 뭐라고? 묘사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첫 번째, 자, 사람이나 사물의 정체를 밝힌다. 우리는 이거를 identificación, 자, 정체를 밝힌다, 아이덴티티를 밝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볼까요? Esta es rosa y este es Paco. Esta es rosa. 이 여자애는 로사고, este es Paco. 이 남자는 빠꼬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빠꼬는요, 프란시스코를 이야기합니다. 프란시스코를 빠꼬로 이야기하고, 자, 스페인에 있을 때 제 주인집 아줌마 이름이 빠까였어요. 그러면은 그 아줌마 이름은 뭐였을까요? 예, 그렇죠. 프란시스카가 되었겠죠. 네, 참고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건물은 뭐예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Qué es este edificio? 대답은 es un museo. 자, 그것은 박물관입니다. 이렇게 답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얘가 누구다라고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직업이 무엇이다. 그래서 다니엘 에스 메디코. 저 같으면 yo soy profesor.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사물이나 사람을 묘사해주는 역할을 한다. 예를 볼까요? Mi padre es alto y moreno. 자, 설명해주는 거죠, 그죠? 자, mi padre es alto y moreno. 자, 내 아버지는 키가 크고 모레노 하면 그냥 검은 머리다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La clase de biología es muy interesante. 자, 생물 수업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르 동사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때는 여기 잘 보시면 세르 대라고 있잖아요, 그죠? 요 대하고 붙어가지고 소유 출신 재료, 이건 그냥 통째로 외워두세요. 뭐요? 소유 출신 재료. 그냥 통째로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세르 대 하면은 기본적으로 소유 출신 재료다라고 깔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볼까요? 자, Pilar es española, es de Granada. 자, 출신을 이야기합니다. 자, 국적도 출신이죠. 그래서 필라르는 스페인 여자고 그라나다 출신이다 라는 거고요. Las llaves son de Manolo. 이거는 소유를 이야기합니다. 마놀로의 것이다. 이렇게 되죠. Las llaves son de Manolo. 마놀로의 열쇠입니다. 이 열쇠는 마놀로의 것입니다.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Tu silla no es de madera, es de plástico. 자, 이 의자는, 자, 여기서 마데라, 목재입니다. 그러면 재료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Tu silla no es de madera,
목재로 만든 게 아니고 에스테 플라스틱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야. 이렇게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 들어갔는데 주로 뭐하고 붙어서요? 여기 빠라하고 붙어가지고 뭐뭐를 위해서 뭐뭐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뜻이 됩니다. 예문 볼게요. La carta es para informar a los empleados. 자, 그 까르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편지라고 해도 좋지만 공문할 때도 까르따라고 이야기합니다. Es para informar a los empleados. 자, 그 공문은 informar, 자, 공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뭐 하기 위한 목적? A los empleados. 자, 직원들에게 공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자, estos libros son para ti. 이 책은 너를 위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묘사한다는 부분 또 나왔는데 6번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7번인데 이거 뭐냐면 발생하다, 일어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르 동사가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될 때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 해석은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보통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는 게 에스타르 동사잖아요. 근데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르 동사가. 이때는 어떤 경우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발생하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어떤 사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발생하는 일, 사건 종류 혹은 이벤트성의 명사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세르 동사하고 사용이 됩니다. 이때는 에스타르 동사 쓰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고가 있다라고 할 때 발생하다는 뜻이 되겠죠. 사고 혹은 빠르띠도 뭡니까? 경기. 빠르띠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빠르띠도 대 풋볼 축구 경기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도 축구 경기라는 어떤 사물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발생하는 이벤트성의 일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할 때는 세르 동사가 붙습니다. 에스터라고 붙지 않습니다. 또 하나 또 뭡니까? 콘시에르토, 콘서트,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피에스타, 파티, 이벤트.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게라, 전쟁. 좀 예민한 시기이긴 한데 어쨌든 이 단어들도 있다라고 표현할 때는 전부 다 세르 동사하고 붙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El accidente fue a las 9, pero la policía no llegó hasta las 10. 자, 사고는 있었습니다. 발생했습니다. 언제? 알라스 9시에 발생했고요. pero 하지만 la policía 경찰은 no llegó hasta las 10. 10시까지 도착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야기 될 거고요. 그 다음에 el concierto será en el teatro real. teatro real 하면 왕립극장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왕립극장에서 콘서트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게 뭐냐면 세르 동사가 있다라고 사용이 될 때는 언제냐면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렸던 일어나는 일, 발생하는 일이고 두 번째 정관사가 붙는 경우입니다. 아시겠죠? 정관사가 붙는 경우 이때 세르 동사하고 붙어가지고 뭐라고요?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있다라고 해도 좋고 발생한다 해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잘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구문들에 관해서 좀 살펴볼 건데 이건 뭐냐면 세르 동사를 활용한 구문들입니다. 시험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에스케 이거는 실제 생활 회화에서도 정말 많이 쓰입니다. 뽀르케 하고 좀 감이 좀 달라요. 뽀르케는 왜냐하면 하고 이유를 설명하지만 에스케는 아무 맥락 없이 그냥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명하거나 또 변명을 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자, 봅시다. 첫 번째, ¿Por qué no vienes a la playa? 왜 해변에 여기서 vienes 하면 왜 안 오냐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하고 같이 안 가냐라고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랑 같이 왜 해변에 안 가? 그러니까 es que no he terminado de estudiar. 그게 말이야 공부를 다 못 끝냈거든. 왜냐하면 하는 것보다 es que 해가지고 그게 말이야 약간 변명하는 느낌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할 때 es que no lo sabes. 혹시 너 그거 몰라?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한 구문 중에 하나가 ser 형용사 대하고
동사 원형 붙는 건데, 이건 뭐냐면 이런 거 있어요. 여기 예문으로 나와 있는 el asunto es difícil de explicar. 자, 원래는 뭐냐면 es difícil explicar el asunto입니다. 요거를 갖다가 이 명사가 주어 자리에 오게 되면 difficile 해주고 여기 사이에 대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원래는 자, es difficile explicar el asunto. 아순토 하게 돼 그 사건 혹은 그 이슈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이슈는 설명하는 게 어렵다라는 뜻이죠. 그 이슈를 설명하는 게 어렵다. 근데 이제 강조를 하고 싶어요. 이 아순토를 강조를 하고 싶으니까 이 아순토를 문장의 첫머리로 둡니다. 그래서 el asunto es difícil 했는데요. 자, 이거를 갖다가 뭐 하는 거야? explica를 하는 게 더 어렵다는 이야기죠. 자, 그랬을 때 그냥 바로 못 온다는 이야기, 여기에 대를 써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뭐냐면 요 관계를 잘 따져야 돼요. 요 대가 쓰이는 경우는 요 explica르 동사하고 요 주어 사이의 관계가 의미로 봤을 때 뒤에 나오는 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경우에만 대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를 좀 잘 파악을 해주세요. 자, explica르에 대한 목적어는 뭡니까? el asunto인 거죠. 의미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그 케이스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explicar el asunto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explicar에 대한 목적어가 된단 말이에요. 요럴 때 이런 구문으로 나올 때 대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요거가 요 전치사 대를 묻는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특히 델레에서도 그렇고요. 제가 SAT도 해봤는데 SAT 쪽에서도 많이 나오고 플렉스에서도 사실은 단골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그 구문인데 요거는 나중에 접속법 할 때 좀 다루긴 할 겁니다. S 형용사 깨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깨 다음에 뭐냐면 직설법이나 접속법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S 형용사 깨 해가지고 뭐뭐 하는 것은 형용사 하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S probable 뭐 가능성이 있어. S probable 깨 하게 되면 뭐뭐 할 만한 가능성이 있어. 이때는 뒤에 접속법 옵니다. 이렇게 haya conseguido ese puesto de trabajo. 네가 그 puesto de trabajo 그 직위를 conseguido 뭡니까? 직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직책을 네가 획득해냈을 수도 있겠지 뭐 그럴 가능성은 있지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STL을 또 끼하게 되면 확실하다는 겁니다. estado en Corea. 그가 한국에 있었다라는 것은 확실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 될 겁니다. 요거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에라스 una vez 요거는 그냥 외워두세요. 옛날 옛적에 에라스 una vez 옛날 옛적에 이제 어떻게 그 EBS 교재 찾아보니까 옛날에 아비아 una vez 뭐 이게 나오던데 여기 중남미 쪽에서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텍스트에서 본 적은 별로 없는데 스페인에서는 전부 다 에라스 una vez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현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세르 동사입니다. 옆에 그냥 있는 그대로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세르 세르 다음에 과거분사 나오고 나서 뽀로 나옵니다. 이건 뭡니까? 정확하게 수동태를 이야기해주고요. 수동태 스페인어로 보스 파시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수동태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este edificio fue construido por Gaudí. 이 건물은 가우디로 인해서 지어졌다 되는 거죠. 원래는 가우디 construyó 가우디가 지었어요. 무엇을? este edificio 그 건물을 지었어야 했는데 요거를 주로 땡기다 보니까 este edificio 나왔을 거고
자, 세르 동사 나오는데 시제가 과거니까 부정과거니까 후회가 될 거고 construir은 뭡니까? construido가 되는 거죠. construido 될 거고 자, 지은 사람은 가우디 될 거고 그걸 뭐를 가져와라? 보로를 가져와라. 이렇게 설명이 될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또 궁금하시면은 댓글로 좀 달아주십시오. 이거 따로 빼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타르 동사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타르 동사는 기본적으로 위치와 상태를 표현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상태라고 해서 무조건 책에서는 일시적인 상태라고 하는데 일시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를 염두해 주십시오. 자, 첫 번째 위치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물리적인 위치를 이야기합니다. 이때도 물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겁니다.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건데 세르랑은 좀 다른 게 뭐였어요? 세르는 있다라고 할 때 어떤 발생하는 일, 이벤트성의 사건들을 이야기할 때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얘는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용이 됩니다. 야, 라스 야베스. 자, 사물이죠, 그죠? 라스 야베스 에스탄 엔나메사. 자, 열쇠는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에스타토 에르마나 엔 까사. 자, 너희 여자 형제가 집에 있니? 이렇게 되는 거고. 에머스 에스타도 엔 암스테르담 에스테베라노. 이번 여름에 우리 암스테르담에 있었어. 그죠?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상태나 상황인데, 자, 상태를 이야기할 때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실은 여기 나와 있네요. El padre de Carlos está muerto 했습니다. está muerto 했어요. 자, 일시적인 게 아니죠, 그죠? 영구적인 거잖아요. 자,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내릴 때 세르하고 에스타를 구별할 때 시간의 길이 가지고 정의 내리시면 안 돼요. 그거 가지고 구별하지 마시고 그냥 설명해 준 거냐, 정의를 내려준 거냐,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세르 동사. 아시겠죠? 상태를 이야기해 줬다. 그러면 무조건 에스타르 동사.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나머지 예문들도 좀 볼까요? 첫 번째 예문 한번 볼까요? 까를로스 에스타 엔페르모. 까를로스는 아프다. 그죠? 미 마리도 아우라 에스타 마스 델가도. 지금 더 날씬하다. 이렇게 될 거고요. Tu habitación está sucia. 이 방은 지저분해. 뭐 깨끗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 바로 구문들로 좀 넘어가 볼게요. 에스타르 쪽에 구문들이 쓸모가 많아요. 쓸모가 많고, 그리고 시험 문제 내기도 아주 좋아요. 자, 첫 번째가 에스타르 뽀르가 들어갔는데, 요거는 에스타르 뽀르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경우 두 가지입니다. 구별해 줄 때 어떻게 구별해 주냐? 주어가 사람일 때하고 주어가 사람이 아닐 때 이렇게 구별해 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주어가 사람일 때는 뭐뭐 하려고 한다, 뭐뭐 할 예정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아니 뭐뭐 하고 싶다,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타르 뽀르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올 때, 자, 주어가 사람인 경우에는 뭐뭐 하고 싶다, 때네를 가놨을 때 혹은 벤사르 다음에 동사 원형 하게 되면 뭐뭐 할 예정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에스토이 뽀르 이름에 알띠네. 자, 나는 극장에 가려고 해 해도 좋고, 극장에 갈 생각이야 해도 좋고, 극장에 가고 싶어 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가 사람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뭐뭇이 안 되어 있다라는 뜻이고요. La casa está por barrer. 자, 집은 빗질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star sin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 거랑 좀 비슷한 거긴 한데, 에스타르 동사가 하면 뽀로 나오잖아요. 이때는 주어가 사물일 때는 얘하고 얘 사이의 관계가 또 있어요. 어떤 관계냐면 뒤에 나오는 동사 원형이 주어를 목적으로 가지는 경우입니다. 아시겠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주어가 뒤에 나오는 동사의 의미상 목적어가 될 때, 목적어의 관계를 가질 때 그때 뽀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타르 빠라 다음에 동사 원형 해가지고 뭐뭐 하려는 참이다. 막 뭐뭐 하려고 해. 그래서 에스타르 앞분 또대 하고 동사 원형 오는 거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El tren está para salir. 열차는 이제 곧 출발하려고 해. 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부문들 중에서 estar 다음에 gerundio 현재 분사가 가지고 현재 진행형 요거는 굳이 설명하진 않겠습니다만 예문만 볼게요. Siempre está leyendo novelas de aventuras. 자, 모험의 소설들을 siempre está leyendo 그는 읽고 있어요. 다음 estar por 다음에 사람이 나와가지고 estar por 다음에 사람이 나와가지고 누구누구한테 반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누구누구한테 살짝 이제 완전히 사랑에 빠졌다라기보다는 처음에 봤을 때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 있잖아요. 옆에서는 está por él 뭐 está por Luis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예문 볼게요. 아나 está por Luis. 아나는 루이스한테 반했다. 완전히 반했다 이런 의미보다는 좀 약한 건데 우리말에 적절한 표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no estar para 다음에 동사 원형 나와가지고 뭐 말 상태가 아니다, 뭐 말 기분이 아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요거 시험 문제 잘 냅니다. 특히 para 묻는 문제 잘 내요. 자, no esté para 물어봤다. 농담할 상태가 아니야.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명사가 나오는데 항상 복수 형태로 나와야 돼요. 여기서도 브로마스. 자, 농담들 있잖아요. 그래서 복수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no esté para bromas. 그래서 농담할 기분이 아니야. 여기 나오는 예문들을 기본적으로 외워두시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세르 동사와 에스타르 동사를 좀 대조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자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냐면 세르 동사는요 주어를 정의하고 에스타르는 주어의 상태를 표현한다. 주어를 상태 플러스 뭡니까? 위치를 표현해 준다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자, Sonia es muy alegre, pero hoy está triste. 자, 소니아는 알레그레 되게 명랑한 사람인데, pero hoy está triste. 오늘은 상태가 좀 어때요? está triste, 슬프다. 뭐 누구한테 차여가나 뭐 이렇거나 그렇겠죠. 여기서 조금만 더 가볼까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에스타르는 감각적인 경험들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다 그랬는데 현재 있는 것의 상태를 이야기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El café de Colombia es excelente. 자,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콜롬비아 커피는 excelente, 뛰어납니다. 근데 este café está malo. 근데 이 커피는 지금 상태가 안 좋아. 아시겠죠? 그리고 에스타르 동사 다음에 과거분사가 사용이 되면서 어떤 기분이나 상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enfadarse에서 enfadado, excitado에서 excitado, 자, desesperado에서 desesperado, 네, preocuparse에서 preocupado, desolar에서 desolado, asustar에서 asustado, aterrorizar에서 aterrorizado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estoy angustiado porque aún no sé los resultados del examen. 자, 나는 굉장히 초조합니다. 불안합니다. 아시겠죠? 형용사처럼 사용이 됩니다. porque aún 하게 되면 아직도 todavía no sé 나는 몰라요. 뭐를 los resultados del examen 시험 결과를 나는 몰라요. 이렇게 그러니까 더 초조하다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넘어가십시오. 이거는 신경 끄시고요. 하지만 세르 동사가 과거 분사와 같이 사용하여 사람이나 사물의 특징을 정의한다. 똑같아요. 세르의 역할입니다. 디베르티도 하게 되면 자 어떻습니까? 즐겁다 뭐 이런 뜻이고 아보리도 하게 되면 지루하다는 뜻이고 빼싸도 하게 되면 빼싸르가 이제 무게가 나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무겁다 뭐 이런 뜻, 좀 부담스럽다 뭐 이런 뜻이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문 볼게요. Están pesado que todos huyen cuando aparece. 자, 여기서 한 가지 구문도 좀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딴 형용사 깨 여기 들어갔죠. 딴 형용사 부사깨 해서 너무나 뭐뭐해서 뭐뭐하다. Están pesado 그런 너무나 사람이 부담스러워서 todos huyen 모두가 다 도망쳐요. cuando aparece 그가 나타나면 좀 그런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뭐냐면 일부냐 전체를 이야기하느냐라는 건데, 자, 우리 수업 같이 듣는 친구들은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현재는 지금 몇 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En clase 우리 반에는 somos 20, 우리는 20명인데 pero hoy solo estamos 12, 하지만 오늘은 12명밖에 없다. 자, 이렇게 사용이 되겠습니다. 뭐 특별히 뭐 여기까지는 자, 별건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세르 동사 지금 설명한 거는 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문제 들어가게 되면 좀 골치 아파지거든요. 다시 한번 더 이제 마무리로 좀 지어볼게요. 뭐냐면, 자,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거는 세르 동사는 뭐 하는 애라고요? 정의를 내려주는 애, 정체를 밝혀주는 애. 그리고 에스타르 동사는 뭐요? 현재의 위치나 상태를 표현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르 동사에서 중요한 건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경우 있었죠. 그 경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에스타르 같은 경우는 뭡니까? 위치나 상태를 표현해 주고, 물론 그것이 일시적일 수도 있고 영구적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상태를 표현해 주는 경우는 에스타르를 쓴다. 그리고 구문 쪽에서는 에스타르 쪽에 구문들이 시험 문제 내기 좋아요. 첫 번째가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게 뭡니까? 에스타르 다음에 포르가 오는 경우, 그리고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 있어서 요거 두 가지 있었죠. 주어가 사람일 때, 주어가 사람이 아닐 때 그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에스타르 빠르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세르와 에스타르 동사에 관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이제 수업 시간에 원래 저는 이제 학생들하고 또 리액션을 주고 받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가면서 이제 이해를 좀 시켜 나가야 되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떠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저도 좀 설명이 좀 부족하다라고 좀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문들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들을 가지고 영상을 하나를 더 전달하거나 아니면 라이브로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는 또 연습 문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페인어 하는 아저씨 프로페 문이었습니다.